6장 포텐셜 유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회전, 비점성 유동과 속도 포텐셜의 개념 및 응용, 순환, 서큘레이션의 의미, 비회전, 비점성 유동에 대한 해석 방법, 평면 포텐셜 유동의 해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6의 1절 서론. 이 장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비점성, 비회전 유동에 대하여 다룹니다. 비점성, 비회전. 앞에서 다 배웠죠. 비점성, 미우가 0이죠. 비회전, 오메가가 0이죠. 또는 제타가 와도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체는 작더라도 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운동량 방식, 모멘텀 이퀘이션은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가보니 이퀘이션,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식,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풀어서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하는 것을 5장에서 했죠. 모든 경우는 아니고 대표적인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5장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체는 점성이 완전히 없는 유체는 없습니다. 미우가 완전히 0인 경우는. 그렇지만 점성이 아주 작은 유체의 유동에서 예를 들면 공기, 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점성이 아주 작은 유체의 유동에서는 점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우리는 비점성 유동으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점성 유동에서의 운동량 방정식은 이미 4장, 3장인가요? 네, 3장에서 했죠. 뮤를 0으로 놨을 때의 모멘텀 이퀘이션은 오일러 이퀘이션이 되겠죠. 오일러 이퀘이션이 뭔지 모른다 하는 사람 다시 3장을 돌아가 보면 되겠죠. 자, 그림을 보면은, 그림 6의 1을 보면, 물체 주위에, 일반적인 경우 물체 주위의 유동을 보면은, 물체 주위에 물체가 있을 때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유체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그런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5장에 5의 8인가요? 7절인가요? 포러스 미디어, 다공성 물질에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돼서 할 수가 있죠. 이런 영역과 속도가 급격하게 바뀌는 영역, 경계청과 바깥에와 이런 특별하게 구분되는 두 층이 있습니다. 이런 경계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속도가 아주 큰 또는 점성이 아주 작은 유체 주위에 이런 물체가 흘러가면 두 영역으로 나누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에 도달하기 훨씬 이전의 속도는 일정한 속도 유무한대로 균일하게 흐르는 유동장일 때 이곳에서는 오메가를 계산해 보면 0인 비회전 유동이죠. 이 유동이 회전 유동이냐 비회전 유동이냐 하는 것은 오메가를 계산해 보면 되죠. 속도 분포가 주면 오메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0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흘러들어오는 유동은 비회전 유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비회전 유동은 점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계속 비회전 유동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죠. 유체 입자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마찰이 있어야 이런 뺑글이 돌아가겠죠. 이쪽에 못 흐르게 이런 유체가 있다면 흘러가는데 마찰을 이렇게 작용한다면 이런 회전하게 되겠죠. 유체 입자는. 그런데 마찰이 없으면 저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계속 이런 속도로 흘러가겠죠. 유무한데 비회전 유동은 점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계속 비회전 유동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물체 주위에서는 마찰이 있겠죠. 마찰이 있으면 점성이 아주 중요한 유동 영역이 존재합니다. 마찰이 있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찰이 있으면 여기서는 유체의 속도가 0이 되겠죠. 0이 되겠죠.
근데 위에서는 속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속도 분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즉 표면에서는 물체 표면에서는 마찰에 의해서 0이고 그 다음에 물체에 가까운 부분의 속도가 점점 적어지게 되겠죠. 위로 갈수록 이렇게. 따라서 점성이 마찰이 중요한 유동 영역이 존재하게 되고 이런 점성 영역에서는 입자들 사이에 점성에 의한 마찰력으로 인한 유체 입자는 회전합니다. 유체가 입자로 들어오는데 뒤로 잡아당긴다 생각해 여기는 속도가 느리고 그러면 뺑글 돌겠죠. 유체 입자가 이렇게 회전합니다. 즉 점성이 중요한 곳에서는 유체 입자는 회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 점선으로 나타내는 아주 점성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점성 유동이 되고 회전이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서는 비회전 유동이 흘러오더라도 회전 유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체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이래 봅시다. 멀리 떨어진 곳이 외부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점성의 영역이 아주 작습니다. 비점성 유동으로 취급할 수 있고 비회전 유동이 유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물체의 마찰에 의한 효과가 없죠. 이 부분에는 속도가 비점성 유동으로 취급할 수가 있고 비점성 따라서 비회전 유동이 유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레이놀즈가 아주 큰 유동의 경우 이러한 점성 유동 영역은 상당히 작아지게 됩니다. 속도가 레이놀즈 넘버 우리 배웠죠. 뮤분의 로, U, 어떤 길이 차원 L이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레이놀즈가 크다는 얘기는 뮤가 아주 작다는 얘기로 해도 되겠고 속도가 아주 크다 해도 되겠죠. 자, 뮤가 아주 작으면 레이놀즈가 아주 크죠. 점성이 아주 작으면 이런 점성이 아주 큰 경우는 속도 마찰력이 여기 크게 멀리까지 점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하여 레이놀즈가 아주 큰 유체는 이러한 점성의 영향을 받는 영역은 상당히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유동 영역에서는 비점성 유동, 비회전 유동이 되겠습니다. 그림이 다시 조금 지워서 다시 얘기하면 자, 이 경우는 물체주의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그림은 레이놀즈 넘버가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레이놀즈 넘버가 큰 경우에 유체 유동을 살펴보면 비점성 유동과 점성이 중요한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해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공학 응용 문제에서는 레이놀즈 넘버가 아주 큰 유동인 경우가 아주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체 주위의 내부 점성 유동력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유동 영역에서는 비점성, 비회전 유동이 됩니다. 물체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는 비점성, 비회전 유동이 되고 나중에 이 경우는 포텐셜 유동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레이놀즈 넘버는 다시 말하면은 뮤분의 로 V 어떤 길이 차원인데 이게 무한대다. 0이다. 0은 없지만 0이면 레이놀즈 넘버가 무한대가 되겠죠. 그 경우에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점점 점성 유동을 받는 영역은 줄어들고 겉에서 보기는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거 역시 앞에 4장에서 설명했죠. 4장에서 5장인가요? 5장 포러스 속도 분포 기억나나요? 알파 레이놀즈 넘버입니다. 거기서도 이게 아주 크면은 이런 층이 이 안에 숨어 있죠. 이 안에. 따라서 겉으로 보기는 전체적으로 다 이런 속도 분포. 여기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는 이 벽면에서 보면은 미끄러지는 U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처럼 외부 유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이놀즈 넘버가 0인 자, 우리는 포텐셜 유동은 뮤가 0인 유동으로 가정합니다. 0인 유동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포텐셜 유동이고 뮤가 0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물체 표면에서 유체는 미끄러집니다. 더 이상 점성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 설명을 좀 지울게요. 다시 보면은 점성이 완전히 0이면은 점성이 완전히 0인 이런 유체를 이상적인 경우에는 유동장 전체가 비점성 유동이 되겠습니다. 점성이 있는 영역은 겉보기에 사라지죠. 사라진다 얘기는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는 사라지고 이 부분을 확대한다면 있겠죠. 뭐 또 있습니다.
점성이 완전히 0인 경우에는 물체 표면에서 점성에 의한 마찰력이 없어지고 물체 표면에서 유체는 미끄러지게 되어 경계 조건으로 점착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정지한 물체 표면에서 유체의 속도는 0이 아니고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속도 u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제 유동에서는 요사이에 이런 층이 존재하지만 6장에서는 완전히 μ가 완전히 0인 경우만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성이 0인 비점성 유동만 6장에서 취급을 하면 속도 물체 표면에서는 속도가 있습니다. 노슬립 컨디션이 적용 안 됩니다. 미끄러집니다. 마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빵이기 때문에 얼음 아주 잘 미끄러지 아주 마찰이 하나도 없다면 쏙 유체 이렇게 미끄러지겠죠. 공기도 물 공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6장에서는 점성이 완전히 0인 비점성 유동이라 가정하고 해석을 하기로 합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는 비점성 비회전 유동인 경우에 즉 μ가 0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까? 이 경우에 이제 포텐셜 유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포텐셜 유동인데 6장에서는 μ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전반적인 비점성 비회전 유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강의 6의 1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